검열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꼈는데 인터뷰 다현님과 대화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서 검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또 생각을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검열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 무게가 과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관객분들이 검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끔 단어가 가진 어두운 부분들을 최대한 걷어내고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느끼고 있는 거를 나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다 느끼고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연대하면서 살아가니까 절대 외롭고 쓸쓸한 길이 아니다. 이거를 가장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작업하면서 내내 벅차오르고 설렜어요. 하루빨리 이 작업물들을 완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시가 이 작업의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다현님의 작업은 끝났지만 관객분들의 작업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낼수록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든지 더 크고 시끄럽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주제에서도 그렇고 저는 전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작품으로 만들었었어요. 타인의 생각을 작품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다현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다현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공감 가지 않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같은 여성이니까 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노랑은 생명력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컬러잖아요. 제 작품이 관객분들의 내면에 있는 노랑 에너지를 꺼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혼자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머릿속에서도 그렇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모호해지는 게 있었는데 그 모호함을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검열이 나한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제 작업을 보시는 분들이 검열을 완전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유유히 흘러가게 냅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반대로도 검열이 너무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이거에 올가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검열이라는 것 자체가 경계가 너무 모호하고 모호한 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고 그거를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으면 이 작업의 제목이 외연이라는 건데 과연 심리적인 외연인지 아니면 외막인지 내막인지를 잘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도. 근데 제 사진 중에 하나가 올누드 사진인데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내 옷을 하나하나 벗을 때마다 그게 뭔가 검열의 막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고 왠지 모르게 올누드를 하고 내 사진을 찍었을 때 뭔가 자유로운 느낌을 더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쩌면 옷을 벗는 행위 자체도 하기 전에는 뭔가 무섭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벗어 던졌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이 그런 감상이 우리한테도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하려는 메시지가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뭔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나랑 달라도 다른 생각으로 검열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즐기셨으면 그리고 희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은 굉장히 개인적인 작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대화를 하고 뭔가 협력 관계를 쌓아가면서 작업을 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내가 흔들리거나 집중을 하지 못할 때 인터뷰분께서 해주신 말이 굉장히 뭔가 마음에 와닿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조금은 좀 더 단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검열의 찰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업? 다양한 측면에서 검열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어서 어느 측면에서 검열을 다뤄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 작품에서는 검열에 대한 깨달음을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도 일상 속에서 나를 검열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매 순간 검열을 당하고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 검열에 대한 뭐 피해, 고통을 표현하기보다는 여성들의 의지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작곡이라고 하면 이제 혼자 방 안에서 외롭게 이제 곡 쓰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뮤지컬 장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제가 도전을 하게 돼서 인터뷰분이랑 음악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스튜디오 녹음도 가고 촬영도 같이 하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작품은 모든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열이라는 주제를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는 이런 주제를 정하시다니 하고 되게 놀랐거든요.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분에서 막 엉켜있는 주제다 보니까 내가 한 부분을 보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진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해당했을 때는 또 갔다가 다른 맥락에서는 또 완전 다른 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 꼭 해야 되는 얘기가 검열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지쳐있고 자기가 말을 할 때 용기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여자가 자기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자기 삶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어떤 검열에 있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그 주제를 다루는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맥락에서의 검열만 얘기하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검열을 얘기하되, 그게 결과적으로는 여자가 나도 더 얘기를 해야겠다, 나도 더 생각을 하고 나도 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용기를 주는 전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걷게 할 만큼 엄청 무서운 일도 많이 일어났고,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많이 만날 기회도 줄어들고 목소리를 낼 뭐 시위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많이 조급한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완전 더 나아갈 게 너무너무 많은데 엔진이 멈춰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변화가 그렇게 파괴적이고 급진적이고 완전 빠르게만 일어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이상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거기에 그 우리가 아직 다 있다는 거, 그걸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나지 못할 여자들이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판을 보면서 또 그런 것을 많이 상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있다. 번역이라는 건 보통 체계 형태로 드러나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걸 거의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굉장히 막막하게도 했었고 까다롭게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됐고, 동대문에 가서 뭐 사슬을 산다든지 이런 제 삶에서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어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작은 그런 사소한 노동들이 합쳐져가지고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내기를 바랬는데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이 있는데, 우리가 변했다는 것, 그건 다른 여자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어야 하고 그 희망 없이는 세상을 바꾸려 노력할 이유도 없다 라고 전에 쓴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세상 모든 여자들이 사실은 우리처럼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멀리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그런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여자는 절대 안 변할 거야 하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희망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망을 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희망이 또 나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을 작품을 통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에 검열이라는 주제로는 다르다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달라 하고 끝인 게 아니라 그 다름에서 오는 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연대감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당신이 가장 검열받았던 신체를 보여주세요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컴플렉스일 수도 있겠죠? 이 컴플렉스를 지금 드러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당겨주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다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될까봐 그런 부분들을 가장 걱정했었어요. 저는 아직 긍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2017년에 다이어트라는 작품을 촬영했었는데 제가 저의 하체 컴플렉스
대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왜 나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모든 거를 아직 긍정 못할 수도 있고 나 이번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식을 찾게 되어서 저 자신으로 좀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되게 저한테 의미가 깊었던 작업이었어요. 저와 인터뷰 서영님은 되게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사소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여성으로서, 딸으로서 겪어야 했던 뭔가 그런 묵직한 무게들이 있고 그게 과연 뭐였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실 사진기라는 게 엄청 재단하기 쉬운 수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사체가 지금 재단이 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카메라를 각자 나눠 갖고 이 카메라로 내가 정말 나다운 순간을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인터뷰 분께서 수락을 해주셔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내가 나다운 순간을 모른다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내가 나다운 게 뭐지? 막 이렇게 기쁘고 들뜬 모습이 나다운 모습인가? 아니면 조금 추잡하고 더러운 모습이 나다운 모습인가? 근데 이건 사회에서 말하는 내가 아닌데? 아니면 사회에 너무 꼭 맞춰져 있는 나인데? 내가 뭐지? 이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의 작품을 통해서 그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우리를 대단하거나 뭔가에 맞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 자체로 내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서영님께 카메라를 드렸는데 제가 8롤의 필름을 드렸거든요. 근데 18장만 찍어오신 거예요. 한 롤에는 36장의 필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사진을 찍지 못했냐고 여쭤보니까 그게 너무 긴장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신 카메라로 좀 가볍게 찍어보자 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사진들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과정 안에서 한 번 더 서영님의 탈피가 있었구나 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작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영과 예인, 그냥 그 자체. 다른 이것저것에 뭔가 수식어를 붙인다거나 하면 서영과 예인이 그 자체로 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깎아버리는 걸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저는 이 주제로 작업을 하면서 좀 든든하기도 했거든요. 검열이라는 게 나에게만 뭔가 행해진다면 너무 외롭고 싸울 힘조차도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처음 만났던 서영님조차도 나와 너무너무 다른 삶을 살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향유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검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구나 하고 느꼈고 또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도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인물화를 그리다 보니까 표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성의 아픔을 여성의 신체를 빌려서 표현을 하면서 너무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다 보면 자칫 진부해지거나 폭력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혜리님의 이야기를 잘 담으면서도 적절한 추상성을 띠는 표현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이전에는 좀 큰 생각 없이 손 가는 대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전시의 주제인 검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자기 검열이나 검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그와 함께 제가 여성으로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혜리님께서는 검열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과 함께 본인이 여성으로 살아가시면서 느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겪었던 경험이든 그렇지 않았던 경험이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고 이분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즐겁고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 좀 고민도 많이 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혜리님께서 이야기가 잘 담겼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잔잔하게 바라보고 감각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검열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는 남들이 나에게 하는 검열보다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검열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 주제를 꺼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인터뷰인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다들 스스로에 대한 검열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이 만화나 일러스트를 봤을 때 특정된 그런 주제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검열들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도록 주제를 좀 포괄적으로 잡고 싶었어요. 카톡이 올렸는데 인터뷰님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는 거여서 과연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워낙 넓은 범위의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이 한정된 컷과 일러스트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에 대한 검열을 할 때 그 방향이 자기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를 검열할 때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저한테 계속 적용시키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그 주체가 내가 되고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는 꼭 있어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가져가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학습됐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거를 좀 떨쳐내면서 자기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시를 보고 나서 뭔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압박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고 자유롭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약간 수다 떨듯이 해가지고 그 인터뷰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내 생각과 비슷한 것들을 말을 해줬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희열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인터뷰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바람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작품에 있어서 그거를 제가 잘 표현을 했을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좀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행복을 위한 가지치기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만화가 약간 내용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경험이나 생각들이 조금 끄집어내졌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만으로 보고 그냥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대입하고 나의 경험을 빗대서 생각해보는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검열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저를 향한 검열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인터뷰인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검열에 다뤄지고 있고 그런지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좋은 기회였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작품을 저 혼자서만 많이 했던 게 보통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인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토대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살짝 부담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너무 투머치해질 수도 있고 예의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상처를 건드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되게 힘들기도 했는데 더 한 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 라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잘 된 것 같아서 열심히 한 만큼 많은 분들이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포괄적으로 말해서 디지털 검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2020년 해에는 많은 여자 연예인분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께서 디지털 성범죄, 악플, 디지털 관련해서 많은 검열을 당하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던 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이 검열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너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하기도 했고 책임감이
마음이 깊게 들어서 더 미친 듯이 좀 작업을 이번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저도 공감이 됐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이 아린 느낌이 더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더 저 자신이 발전되는 좀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편하게 보시면서 이게 너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 작품들은 카타르시스이길 바라면서 카타르시스인 작품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요상했다가 공감이나 이해가 생겼을 때 느껴지는 희열감이 이제 전달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희열감을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